일단 이 동네에 빈집은 지금 없습니다. 이미 뭐 빈집은 다 팔렸고요. 이 동네로 이사 가고 싶어도 살 집이 없기 때문에 이사를 못 가겠죠, 앞으로는. 그리고 이 지역에 지금 위장 전입도 많다고 하는데요. 담당 공무원분들이 직접 체크를 하고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치킨 한 마리 값이 우리 돈으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650만 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뭐 한 2만 원, 많이 올라서 한 2만 5천 원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져보다 보면은 베네수엘라의 집값은 한 채당 한 3천억 정도 하는 거죠. 자, 돈을 세서 물건값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돈을 무게로 재서 계산을 치르는 나라, 이런 나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베네수엘라입니다. 지금도 뭐 해준다 하는 정치인만 당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의 앞날은 정말 솔직히 지금도 캄캄한 밤 12시라고 보면 됩니다. 강남도 아닌데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 있습니다. 왜 이 동네에 이토록 사람들이 몰려들까요? 저출생과 젊은 인구들이 수도권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지방은 인구 소멸에 직면해 있고요. 또 머지않아 그 도시는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몰려드는 지방의 도시가 있는데요.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는 저성장을 겪은 일본도 지방은 인구 유출 그리고 인구 감소 이런 것으로 빈집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요. 도쿄 인근의 집은 우리 돈으로 한 3천만 원이면 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인구가 급감하면서 수백만 채 이상이 버려진 집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외국인에게 아주 싸게 팔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일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지방도 예외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빈집이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요. 심지어는 마을 전체가 거의 텅 비다시피 한 동네도 많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진 곳이 있는데요. 살던 인구가 떠나면서 인구 소멸을 겪은 지방의 한 마을에서 빈집이 다 팔리고 오히려 집이 부족해서 난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이곳이 어딘지 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인구 소멸 지역으로 꼽혔는데 최근 1년간 인구가 한 10%가량 더 늘었습니다. 10% 늘어난 것을 가지고 뭐 이렇게 호들갑을 떠냐 하실 텐데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일 수 있습니다. 자, 이곳이 과연 어디일까요? 바로 경기도 연천입니다. 연천은 서울에서 북쪽으로 한 100km가량 떨어진 곳인데요. 의정부 지나고 동두천을 지나서 또 양주를 지나야 나오는 지역이 연천입니다. 휴전선하고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울에서 먼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인구가 늘어날까요?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사람들은요, 작년 그러니까 22년 3월부터 매달 15만원씩 정부로부터 기본소득을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농촌기본소득인데요. 농촌기본소득이 뭐야? 이런 게 있었나?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건 농민만 받을 수 있는 농민기본소득과는 다른 겁니다. 농촌기본소득의 특징은 농촌지역에 거주만 하면 모든 주민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본소득을 도입한 것인데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5년 동안 지원되는데요. 청산면에 거주하기만 하면 1인당 매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받습니다. 만약에 가족이 4명이면 매달 60만 원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 5년 동안 이 돈을 다 받으면 이게 한 3,600만 원 정도 됩니다. 자, 물론 뭐 지역 화폐로 받으니까 이 돈은 원칙적으로 청산면에서만 쓸 수 있겠죠. 이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좋죠. 그래서 서로 밥도 사주고 더 돈독해졌다고 하는데요. 기본소득 도입 이후에 돈이 지역에서 이게 돌게 되니까 가게 점포도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게 지역 화폐다 보니까 청산면에서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 가게들이 제품 가격을 올려서 받는다는 그런 불만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동네 주유소의 기름은 다른 지역보다 더 비싸다고 합니다. 자, 또 이런 불만도 있는데요. 쓸 돈은 있는데 쓸 곳이 없다. 이런 불만도 나온다고 합니다. 왜냐? 청산면 자체가 인구 소멸 지역이다 보니까 애초에 가게가 별로 없습니다. 뭐 대형마트 이런 건 없고요. 편의점 몇 개 하고 음식점들 뿐이죠. 자,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매달 15만 원씩 들어와요. 어르신 2분이 계시다고 하면 30만 원을 받게 되죠. 가게도 별로 없고 쓸만한 것도 별로 없는데 30만 원 이걸 다 어디 가서 쓸 수 있을까요? 그래서 비싼 음식 또 뭐 복집이나 장어집 이런 데가 대박이 난다고 합니다. 주유소에서 기름도 뭐 많이 넣고요.
편의점에서는 담배가 또 그렇게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돈 쓸 곳이 없으니까 자녀분들이 이제 오게 되면 기름을 가득 넣어주고요. 또 친구들을 불러서 밥도 사주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에서 청산면으로 옮기는 분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난 것이죠. 자, 주로 군인 가정 또는 외국인, 노인분들이 많이 이사를 왔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이 지역의 인구가 더 늘어날까요? 인구가 진정으로 늘어나려면 젊은 세대가 유입이 되고 또 정주 인구가 늘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해 보이십니까? 일단 이 동네에 빈집은 지금 없습니다. 이미 뭐 빈집은 다 팔렸고요. 이 동네로 이사 가고 싶어도 살 집이 없기 때문에 이사를 못 가겠죠, 앞으로는. 그리고 이 지역에 지금 위장 전입도 많다고 하는데요. 담당 공무원분들이 직접 체크를 하고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기도 농촌 기본소득은 작년, 그러니까 22년 3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경기도에서는 시범 사업을 3년 차인 2024년 이때 중간 평가를 거쳐서 정책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입증이 되면 도 내에서 인구 소멸 위험도가 높은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26개 지역까지 이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자, 과연 이게 정말 지방 살리기에 도움이 될지, 혹시나 이 언발의 오줌 누기가 아닐지, 이런 염려가 됩니다. 허술한 포퓰리즘으로 나라 돈만 줄줄 세고 또 시간이 지났을 때 일자리 부족이나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서 인구 유입에 한계가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땐 또 어떤 대책으로 인구 유입 이야기를 할까요? 뭐 어르신들 식사하시는 비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매번 얼마를 주는 걸로 정책을 펼친다면 도대체 소는 누가 키우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를 준다. 이런 정책은요, 정책 중에 가장 하수의 정책입니다. 그러나 또 어쩌면 가장 잘 먹히니까 이런 것을 계속 쓰겠죠. 여러분, 베네수엘라 잘 아시죠? 여기가 왜 망했는지도 잘 아시죠? 우리 정말 생각 잘 해야 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길거리에 널린 것이 석유였을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름을 보유한 나라였고요.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돈을 퍼주다가 부족해서 돈을 엄청나게 찍어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킨 한 마리 값이 우리 돈으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650만 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뭐 한 2만 원, 많이 올라서 한 2만 5천 원,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져보다 보면은 베네수엘라의 집값은 한 채당 한 3천억 정도 하는 거죠. 자, 돈을 세서 물건값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돈을 무게로 재서 계산을 치르는 나라, 이런 나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베네수엘라입니다. 지금도 뭐 해준다 하는 정치인만 당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의 앞날은 정말 솔직히 지금도 캄캄한 밤 12시라고 보면 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는 더 늘리되 꼭 필요한 곳에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현명하신 우리 구독자님들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설정 꼭 해주시고요. 구독하시는 분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